자랑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손들 자랑스럽죠. 자랑스럽게 사십시오. 자랑하면서 사십시오. 이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개 같은 나라, 십상시들의 나라입니다. 네, 그동안 문구적 하던 검찰이 지난 주말에 김건희를 소환을 해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건희가 고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뭉개고 가려고 했는데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조사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사 한 척은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김건희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12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별로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진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조사를 했다는 기록만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뭐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다른 전주들은 대부분 두 차례씩 검찰청사로 불러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고 이미 뭐 재판에 넘겨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는 이제야 부른 겁니다. 이제야 부른 것도 제3의 장소. 와, 제3의 장소. 제3의 장소라는 게 있나 봐요. 그들 말로는 정부 보안청사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관할내 정부 보안청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관할내 정부 보안청사라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지금 일선 검사들도 그게 뭔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의 부속 건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마누라를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검찰이 조사를 했다. 그렇게 보면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검찰청사에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 경호상 문제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검찰청사가 어떻게 해서 중앙지검이 있는 그 청사가 경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검찰청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김건희의 생각. 그래서 대통령실이 관리하는,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경호원들을 세워놓고, 또 뭐 변호사 세우는 건 당연합니다만 경호원들을 세워놓고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뭐 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한패거리니까 뭐 쫀다는 말도 우습긴 합니다. 뭐 쫄 일은 없죠. 왜냐? 이미 한 패로 그 지금 중앙지검을 점령한 윤석열 라인의 사람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건 조사가 아닌 거죠. 아마 김건희가 호통을 치고 검찰들은 찌그러져서 조사 한 척 하느라고 참 정말 검찰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자도 이들이 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쥐새끼를 두들겨 패서 고양이를 만들 수도 있고, 고양이를 두들겨 패서 나는 쥐예요 라고 불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검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총장 패싱 문제가 나온 겁니다. 물론 검찰이 김건희의 애완견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또 패싱했다? 또 이건 뭐지? 예,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지난 5월 2일에 이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라고 지난 5월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법무부에서 이원석의 수족을 모두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이원석과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원석은 그때 강원도에 가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중앙지검의 수사 라인을 모두 다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1차 검찰총장 패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원석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사후 보고만 하는 이런 검찰총장 패싱은 이미
지난번 5월 검찰 인사에서도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중앙지검에서 곧바로 대통령 마누라를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패싱에 이어서 이번이 바로 두 번째 패싱인 겁니다. 새로 짠 윤석열 라인의 검찰들이 윤석열 라인이 아닌 이원석을 제껴버리고 마음대로 수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한 것처럼 한 거죠. 두 번째 패싱이죠. 매우 비정상적인 겁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처럼 꾸미고 결국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작업을 한 겁니다. 뭐 이원석 총장이 엄청 열이 많이 받았나 봐요. 이건 역시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이유가 검찰은 어차피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짠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화가 엄청 나고 격노했다던데 이게 진짠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면서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상 파악이라는 건 뭡니까? 왜 어떻게 해서 김건희를 비공식으로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했느냐 하는 것이 진상 파악일 것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 말은 이번에 수사에 나선 조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을 박살내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얼핏 들으면.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럴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원석 총장이 거기에 반발하는 마음으로 9월이 임기인데 그 전에 사표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찰총장은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뭐죠?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패싱 당한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 그런 것 때문에 사표를 낼 수는 있겠죠. 이 총장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번 이 말 그대로 그냥 대충 불러서 조사한 것 제3의 장소로 검찰청이 아니라 제3의 장소로 불러서 조사한 것 이 부분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법 위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다 있잖아요. 지금 검찰 출신들은 다 법 위에 군림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마누라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가고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일부 언론에서는 서초동 검찰청까지 발칵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자 중앙지검장 윤석열 라인의 핵심인 이창수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원석이 너 나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거지 무슨 검찰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미 검찰은 윤석열 라인이 완전히 장악해 있고 검찰은 권력의 종,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언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지지하는 윤석열의 마누라를 어떻게 그렇게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고 검찰청으로 불러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못하는 거죠. 왜냐? 검찰은 정권의 개니까. 네, 개. 정권의 개가 바로 검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하극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쿠데타인 겁니다. 지휘라인을 무시하고 총과 칼로 국민을 억압하고 죽이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군인을 다 총으로 무참하게 살해하고 정권을 찬탈했던 전두환과 뭐가 다릅니까? 하극상이죠. 중앙지검장 이창수의 하극상입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이창수가 지 혼자 그랬겠어요? 죽으려고? 그럴 일은 없겠죠. 누군가가 이창수가 쿠데타를 하도록 조정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라인이면 뭐든지 하는 이 더러운 검찰.
지금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고 이미 쿠데타를 시작한 검찰. 정말 나쁜 놈들이죠. 다들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합격했을 때 동네마다 프랑카드 걸리고 지기 엄마 아버지는 소잡고 돼지 잡고 동네 사람들 불러다 잔치하고 그랬겠죠. 내 자식 훌륭하게 잘 됐다고. 그런데 결국은 정권의 개로 전락한 것이 검찰이다. 이미 권력의 개가 돼버렸잖아요. 엊그제 조사한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전에는 그래도 부끄러운 줄이라도 좀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트인 척이라도 좀 했어. 그런데 지금은 엘리트는커녕 개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충성스러운 개인가 하는 것을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모습, 일본 검찰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예, 검찰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도, 법 이런 것들이 일제시대의 것들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친일 정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개혁은커녕 다시 일제의 검찰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경찰 역시 자유롭진 않죠. 지금 이번 주말에 이런 행동을, 이런 짓거리를 검찰이 하면서 사실은 이 민생은 또 어디로 다 가버리고 이 문제만 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주당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김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인가 퍼스트 프레지던트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은 바지 사장도 못 된다. 김 여사가 황제 특혜 조사 받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데 이게 나라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이건 나라가 아닌 것이죠.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마누라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오히려 검찰이 김건희에게 소환당해서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한 척하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예? 그러면서 정청래 최고가 이렇게 말했어. 앞으로 피의자들이 검찰 당신들 조사하러 빵집으로 와, 치킨집으로 와. 그러면 어쩔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검찰, 일반인들한테는 그 서슬퍼렇고 무섭게 하는 그 검찰이 예? 대통령 마누라 앞에서는 발바닥이나 핥고 있는 그 모습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부께나 했다는 사람들이 정말 이러니까 나라가 요모양 욕거리 되는 겁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창수 검사장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중앙지검장한테. 축하드린다. 대한민국 대표 견찰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된 것 같다. 그렇죠. 대표 견찰이 돼버렸습니다. 검찰총장도 무시하고는 이 막가파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이 별겁니까? 검찰총장 밑에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지 맘대로 대통령 마누라 입맛에 맞게 조사를 하는 이창수. 이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건희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 위에 군림하는 단 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측천무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 이게 나라가 지금 완전히 김건희 거야. 김건희의 나라에서 참 살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김건희의 나라야. V1, V2가 있다는데 V1이 김건희고 V2가 윤석열 아닙니까? 누가 봐도 V1이 김건희 같던데. 정말 국민의 분노지수. 요즘 날씨도 뭐 얼마나 덥습니까? 후덥지근하고. 그런데 이 김건희가 국민들을 거의 가마솥에 넣고 삶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면서도 떵떵거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공화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까? 난 진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건의공화국인 것 같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건의권익위원회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거의 민국이야. 민국도 아니야. 이미 군주제가 돼버렸어. 여왕이 돼버려, 여왕이.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쥐락펴락. 나중에 얘들은 진짜 퇴임하고도 또 형무소도 안 가, 이런 애들은. 왜? 대통령 마누라는 공인일 뿐 공직자는 아니다. 이러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명품백 받은 것도 지금 그거 아니에요? 명품백 받은 게 무슨 죄냐, 마누라가.
마누라가 받은 건데 대통령은 그리고 기소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데 윤석열은 그러니까 명품백 아니라 별것을 받아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돼버렸다. 지대로다님이 이랬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구나. 정권이 해도 너무한다. 윤 정권은 양의 탈을 쓴 이리 행사를 하니 참으로 나라가 거꾸로 가는구나.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아서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다모아님이 그랬어. 격분하지 마라. 그러면 윤씨 졸개 개검들이 압수수색하고 잡아간다. 윤씨가 중앙지검에 누굴 임명할 때부터 넌 패싱이었다. 네. 이원석이 너는 패싱이었다 그 말이에요. 꿀단지님이 원석아 넌 격분할 자격 없다. 진지하게 소환 왜 못했냐. 웃기지 마라 검세야. 그랬습니다. 블루님이 열심히 공부해 검사 돼서 건이 발바닥 핥고 있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양경현님 당신은 한심한 허수아비 계검총장 국민들은 다 아는데 너만 몰라. 이원석 너도 계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소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중앙지검장이 소환하니까 나는 몰랐는데요. 이게 민주공화국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일 모레가 9월이 임기 만료인데 이제 와서 나 사표 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실성이 있습니까? 이원석이 너 말해봐. 오죽하면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오죽 물렁하고 일을 얼마나 못하면 패싱을 하고 가겠어. 네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야. 어? 이창수를 욕하기 전에 너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창수 놈이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어? 라이프님이 검찰총장은 핫바지 허수아비 무늬만 검찰총장 그랬습니다. 무늬만 검찰총장이죠. 물론 처음에 검찰총장에 임명될 때부터 무늬만 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가 가라 그랬는데 지난 5월에 갑자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이러니까 웃기지 마 임마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예. 다비드 29님이 계검들아 너희들이 말한 공정이 총장 패싱인데 왜 이리도 조용하냐. 성렬이 총장 패싱 때처럼 짖어야지 그랬습니다. 개면 멍멍멍하고 짖어야 됩니다. 개가 짖지 않으면 개 역할을 못하는 거요. 개는 도덕을 지키는 겁니다. 도덕을 잡는 것이고 그런데 방 안에 앉아서 주는 밥이나 얻어 처먹고 있는 게 요즘 개잖아. 요즘 개찰 그게 견찰총장 도덕 애완견에 불과하잖아. 애완견에. 그러니까 옛날 개는 옛날 똥개들은 열심히 달려다니면서 쥐도 잡고 도둑도 잡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집을 지켰어. 근데 요즘 개는 어때? 방 안에 앉아 있단 말이야. 이 개차라. 너희들도 방 안에 앉아가지고 지금 김건희한테 당하고 있는 거지. 위드님이 십상시들로 채워진 듯 조선보다 못한 나라 억장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조선보다 못한 나라가 돼버렸죠. 왕조시대의 그 썩은 조선보다도 못한 게 대한민국이 돼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국민들 때문에. 국민들 잘못이지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못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뭘 잘못했죠? 대통령이 된 죄밖에 없잖아. 출마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가 뽑아줬어? 국민들이 뽑아줬잖아요. 그래놓고 너무 후회는 하지 마요. 예, 후회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누가 뽑아줬어요? 국민들이 뽑았잖아. 우리를 이렇게 억압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 마누라는 황제 조사를 받게 하세요. 받으세요. 라고 뽑아준 거예요. 우리가 뽑았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아직도 3년 가까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냥 참으세요. 김건희는 레이드 퍼스트입니까? 퍼스트 프레지던트입니까? 라고 정청래 최고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뽑아줬다니까요. 윤석열을. 그리고 그 윤석열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자가 퍼스트. 그리고 그 사람이 V1인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을 뽑았어. 네. 훌륭한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잘했죠? 네. 잘했어. 우리는 진짜 훌륭한 유권자고 훌륭한 국민이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손들 자랑스럽죠? 자랑스럽게 사십시오. 자랑하면서 사십시오. 이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개 같은 나라. 십상시들의 나라입니다. 그 십상시가 바로 검찰이다. 네. 좋은 나라에서 사니까 다들 행복하시죠?
예, 행복지수 쑥쑥 올라가시고 윤석열의 나라에서 사니까 김건희의 나라에서 사니까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예, 이미 이 나라는 군주제다. 그 군주는 김건희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